머니투데이 방송 하반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전기전자업종, IT 업종 이런 포트폴리오에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형 주던, 중소형 주던. 그래서 오늘 많은 그 레포트들 가운데 굉장히 그 눈에 띄는 레포트들이 바로 이분이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키움증권 김지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가까운 애널리스트인데요. 오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 모든 것까지요. 먼저 상반기를 정리해 볼게요. 상반기에 그 전기전자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나요? 예. 숫자적으로도 좋고요. 예.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아이폰에 울고 웃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0은 사실 그 연간 판매량이 7천만 대 미만에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1억 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상당히 컸고 그만큼 재고 조정이 굉장히 극심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OLED 부품과 3D 센싱 모듈이 가장 큰 그 고통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2분기 들어서 달라진 거는 신규 아이폰량 부품 출하가 예년보다 빠르게 5월부터 좀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환율 역시도 상반기가 급속한 워낙 강세 시기였다면 5월, 6월 들어서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전망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의 투자 아이디어 바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 부분인데 상반기와 다르게 하반기에는 어떻게 전기전자를 가지고 또 빼고 해야 하는 것이냐 우려되는 부분이 스마트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하이엔드, 이 고급형 스마트폰의 둔화 이 부분을 계속 꼬집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례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분기 연속 역신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짚어본다면 일단은 글로벌 스마트폰 침투율이 올해 이제 86%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 도달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교체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고요. 반도체를 비롯한 그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 업계에서도 그 마케팅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출하량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라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신규 아이폰이 3개가 그 출시가 되는데 핵심 부품의 침투율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3D 센싱 모듈이 작년에 한 모델이었다면 올해는 3개 모델로 확대가 될 거고 네네. OLED가 1개 모델에서 2개로 바뀌는 그러한 큰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년보다 한 달 먼저 부품 출하가 이루어질 부분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증강현실과 5G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매매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 3D 센싱 모듈이라든지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5G 관련한 안테나나 MLCC 이런 분야가 투자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례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그 2분기 연속으로 좀 역성장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말씀하신 대로 MLCC나 5G로 좀 상쇄시키면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테마를 형성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IT의 대표 주자가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목을 끌게 되는 그 어른들과 함께 국내 업계 영향들 전략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전기차 시장은 올해도 60% 성장한 197만 대 시장이 예상되고 있고 지역별로 본다면 중국이 지난해도 72% 성장하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후년에는 500만 대가 넘는 시장이 예상이 되고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선두권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합산해 본다면 25년에는 1,500만 대까지 수요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큰 변화라고 한다면 드디어 테슬라의 모델 3가 아마도 이번 주가 될 듯 싶은데 주당 5,000대의 생산 체계를 갖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 기가팩토리에서 그 배터리의 병목 현상이 심했고 무리한 공정 자동화가 좀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 이번 주부터 모델 3가 5,000대씩 생산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지난해 연간 테슬라가 생산해서 판매한 전기차가 10만 대였습니다. 근데 7월부터는 모델 3만 월 단위로 2만 대씩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이 1차적인 수혜겠지만 모델 3발 전기차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이벤트가 이제부터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업체와 더불어서 그 밑에 양극재, 음극재, 그 분리막,
그 전해질로 이어지는 소재 업체들까지 광범위한 수혜가 하반기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 시장 그 확대되는 부분들 당분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글을 쓰시고 업황을 분석하시는 분이신데 말씀도 굉장히 잘하세요. 여러분들 전기전자 애널리스트 가운데 인지도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김재산 연구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정부가 산업용 이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그 ESS 이 관련한 산업들, 그래서 삼성 SDI나 LG화학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예, 있죠. 그렇습니다. 이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예. 사실 그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ESS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시장입니다. 25년까지 매년 49%씩 성장하는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글로벌 고성장을 한국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의 리튬 이온 전지 ESS 시장을 본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성장한 2.5기가와트의 용량이 예상이 되고 그 전 세계 수요의 30%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요국으로 부상을 할 겁니다. 굉장히 타이틀이 좀 화려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으로서 우리 정부가 신재생 및 ESS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그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그 ESS 특례 요금제라는 새로운 전기요금제를 그 상업용에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태양광과 연계한 ESS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즉 REC 가중치 5.0이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ESS 배터리의 특징이라 한다면 네. 국내 SDI와 LG화학이 전 세계 수요의 70%를 그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제품 자체는 전기차 배터리와 동일한데 판가가 20% 이상 높게 형성된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ESS가 좋아서라도 국내 업체들은 중대형 전지의 손익 개선이 빨라지는 그런 사이클에 있다라는 거고 역시 말씀드린 전기차 배터리의 똑같은 그런 생태계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산 연구원의 분석 리스트를 보면 둔화하는 스마트폰 시장을 바로 이 ESS 관련해서 고성장 또 MLCC 이 호황기에 대한 부분으로 분명히 상쇄시킬 수 있고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5G도 여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그 MLCC가 제2의 반도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네. 상당히 그 장기 호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삼성전기가 신고가 흐름도 그거에 그렇습니다. 닮았는 삼성전기와 거겠죠? 사마콘덴서가 대표적인 MLCC 공급 업체로 그 선정이 돼 있는데요. 그 시장상이 좋은 배경을 본다면 수요단에서는 아이폰 X과 같은 초프리미엄 폰이 등장을 했고 자동차의 전장화 및 전기차의 확산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공급단에서는 최근 수년간 생산 능력 증설이 보수적으로 진행이 됐고 일본 업체들도 전장 쪽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과거에 없었던 굉장히 그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중국 스마트폰의 사용이 좋아지는 부분이라든지 5G가 보급되면서 MLC 수요권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5G 관련해서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중객이나 기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5G 관련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니까 4G 대비로도 MLCC 용량이 20% 이상 또 증가하는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경쟁업계의 증설 소리가 들려오긴 하지만 네. 5G 주도로 우호적인 수급 여건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MLCC 종목들은 여전히 실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르투데이 방송 하반기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마르투데이 방송에서 꼽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기전자 부문 키움증권 김재산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을 분석을 해줬다면 그럼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분석 리포트를 이미 보신 분들도 더 귀를 기울이실 것 같아요. 자, 먼저 ESS 관련 고성장과 MLCC 관련주 두 가지 꼽아오셨네요. 예.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저희는 삼성 SDI가 가장 하반기 유망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S가 워낙 좋아서라도 ESS 주도로 이제 중대형 전지가 흑자 전환하는 이벤트가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소형 전지도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전지는 주 고객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원형 전지는 전동 공구를 비롯한 넌 IT 쪽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과거에 가장 좋았던 수익성을 지금 회복한 모습인데요. 또 하반기에는 그 OLED 수요와 더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이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든 세전이익이든
하반기에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림이 삼성 SDI한테 예정돼 있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삼성전기는 역시 네. 시작도 끝도 MLCC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두 번째 종목 삼성전기.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갤럭시 S9 예상보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2분기 실적이 많이 둔화돼야 될 텐데 불구하고 2분기 역시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 MLCC가 기대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3분기에는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노트 9향 부품 출하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거고 애플향으로도 RF PCB 실적이 정상화되는 모멘텀이 예정돼 있고 여기에 MLCC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분기에는 대략 한 2,100억 정도의 영업이익까지 한번 도전해 보면서 그 실적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구원님 목표가도 가져오셨는데요. 예. 두 가지 삼성 SDI와 그리고 MLCC의 결정체, MLCC 덩어리, 그 삼성전기 두 개 목표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예, 사실 그 두 종목 다 최근에 실적 전망을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요. 삼성 SDI는 28만 원까지도 상승 여지가 있어 보이고 삼성전기는 3분기 가장 좋은 모멘텀을 향해 가기 때문에 저희는 18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목표 주가 올려봤습니다. SDI 28만 원, 삼성전기 18만 원 목표가. 이어서 김재산 연구원의 그 레포트에서 LG 관련주를 계속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두 가지 관련주에 대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예. 사실 그 LG전자가 좀 잘 됐으면 우리 그 국내 IT 업계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LG전자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라도 실적은 2분기 좀 둔화되는 그런 사이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로운 계절성으로서 그 LG전자의 그 스타일러라든지 건조기,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건강 가전 수요가 1분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분기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이제는 가전과 TV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GKW 인수를 계기로 이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예상보다 2분기에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충분한 밸류에이션 매력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그 전기차 부품 사업에 대한 재평가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다시 넘을 것으로 예상하시네요? 당연히 LG전자의 네. 주가는 10만 원 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10만 원 넘어야지. 시기가 맞다. 언제냐가 예. 문제겠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39%나 증가한 3.4조 원. 굉장히 그 큰 규모의 이익 모멘텀이 예상돼 있고 이에 기반하면 네.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표가 13만 원 리포트 볼 수 있고요. 저희 시간이 이제 1분 반. 자, LG 이노텍 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예.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요? 사실 LG노텍이 가장 사이클이 쉬운 것 같은데도 사이클 맞추기 어려운 종목이 LG노텍일 텐데요. 역시 그 새로운 아이폰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아이폰의 특징은 그 3D 센싱 모듈이 3개 모듈에 전부 다 확대 채용된다는 거고 이 제품의 거의 80%를 LG 이노텍이 공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정돼 있고요. 좀 멀리 보게 되면 앞으로 애플이 3D 센싱 모듈을 전면적으로 확대 채용할 거고 카메라도 트리플 카메라까지 진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LG노텍이 주도적으로 공급을 할 겁니다. LG노텍은 대규모 생산 증설을 통해서 그 주 고객 내에서 입지를 강화해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LG그룹이 GKW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헤드램프 LED 쪽에서의 시너지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목표 주가도 저희가 최근에 2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20만 원까지 예. 상향하셔서 봤는데 LG로텍 지금 주가 14만 2천 원입니다. 자, 업황 분석부터 하반기 어떤 부분이 좋으냐, 그것에 대한 종목은 무엇냐, 목표가까지 다 좁혀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선정 벤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하반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움증권 김재산 경과 함께 오셔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공강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반기 여러분들이 더 길을 열 수 있도록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사공강텐은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